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요즘은요, 기업가 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 떠오르죠. 시대에 따라 대표적인 기업가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들 전에는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빌 게이츠는 최근에는 약간 사회운동가 같은 이미지가 좀 되었어요. 그리고 아예 저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도 우리들이 아는 사람 중엔 강철왕 카네기 아니면 자동차왕 포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세대와 지금의 세대들 사이에 그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가가 월트 디즈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예술가의 이미지가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전쟁 후에는 월트 디즈니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이미지가 강하게 되었어요. 미국이 정말 사랑하는 기업가 월트 디즈니입니다. 한 세대 전에 스티브 잡스 같은 위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제목도 깔끔하게 월트 디즈니입니다. 2권이요. 이 책은요, 일단 현존하는 월트 디즈니 관련 서적 중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2권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두께도 상당하죠. 페이지 수가 1200페이지가 넘어요. 그것도 안에 보시면 굉장히 빡빡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정말 길긴 한데요. 생각보다는 읽을만 합니다. 재밌거든요. 월트 디즈니의 생애 자체가 굴곡과 도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생애 궤적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다 요약하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핵심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을까 하는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은요, 월트 디즈니는 혁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기억할 때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추앙을 하는 거잖아요. 월트 디즈니가 바로 혁신의 아이콘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는요,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미술적 재능을 발견하고요, 애니메이션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사를 차려서 몇 편의 실사와 애니메이션 합성 영화를 만든 다음에 토끼 오스왈드 캐릭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결국 경쟁사에 이 캐릭터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절치부심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 마리 작은 쥐였어요. 월트 디즈니의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인 If you can dream, you can do it. Always remember that this whole thing was started by a mouse. 바로 이 말이죠. 모처럼 좀 긴 영어였습니다.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디즈니는 한 마리 작은 생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라는 말에 바로 그 작은 생쥐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쥐의 이름을 미키마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가 혁신적인 기업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미키마우스를 성공시킬 때 당시로서는 잘 하지 않았던 유성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소리가 결합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확보된 음향 기술로 교향곡과의 콜라보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미키마우스 시리즈 못지않게 인기 있었던 것이요, 실리 심포니스, 멍청한 교향악단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시리즈였어요. 음악과 애니메이션의 결합이 강조된 작품이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컬러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시도 뒤에는요, 손익을 따지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라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퍼부어서 완성시키고야 마는 디즈니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혁신은 계속되어서요,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요, 캐릭터에 기초한 혁신적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캐릭터라는 것이요, 그저 생김새였는데 아기돼지 삼형제 이후에는요, 동작으로 캐릭터의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니메이션계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진짜 혁신이요, 월트 디즈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최초로 장편 상업용 칼라 애니메이션인 백설공주를 개봉한 거예요. 그 전까지 애니메이션은 보통은 10분 내외의 단편 정도로요,
영화 사이에 막간에 상영하는 용도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백설공주는 처음으로 애니메이션만을 보러 사람들을 극장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트 디즈니는요, 열정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자에서 약간은 냉혹한 기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믿었던 애니메이터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파업을 하고요, 대립했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월트에게는 상처로 남게 되면서요, 스스로를 고용주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약간 독재적이고 오만한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일적으로는 엄청난 성취를 이뤄냈지만 사실 직원들을 엄청 갈구고 인성적으로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고 하듯이 말이죠. 그럼에도 월트 디즈니의 혁신에 대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신데렐라가 또 히트하게 되고요. 최초의 실사 영화인 보물섬도 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텔레비전 방송도 하기 시작해서요, 엄청난 히트를 시키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미키의 클럽하우스가 바로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된 미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월트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에 다시 한번 몰입하게 됩니다. 자신이 구현한 애니메이션 세계, 그러니까 꿈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그 전까지 놀이공원은요, 몇 개 놀이기구 가져다 놓고 돈 받고 태우는 식이었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딸과 함께 그런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너무 지저분하고 조악한 것에 놀라서 자신만의 세계를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테마파크의 테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놀이공원을 만든 거죠. 서부를 재현하기도 하고요, 만화의 세계를 재현하기도 하는 등 디즈니랜드는 그야말로 꿈의 실현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즈니랜드는 개장하고 어린이 못지않게 어른들한테도 인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도 합니다. 어른들의 꿈도 실현시킨 거예요. 월트 디즈니는요, 디즈니랜드를 꿈을 실현시키는 곳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곳의 직원들은 단순한 놀이동산 고용인이 아니라 디즈니랜드라는 영화에 캐스팅된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디즈니랜드 직원들을 스태프라고 하지 않고요, 캐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월트 디즈니는요, 미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회사이자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회사 이름이 되고요, 회사의 로고 자체가 월트 디즈니의 사인이잖아요. 그런 만큼 기업과 사람이 이렇게 일치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그대로 회사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미지라는 것은 혁신이에요. 월트 디즈니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키의 아버지고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혁신하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기업가의 원형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혁신의 과정에서는요, 필연적으로 고집과 독재 같은 것이 따르거든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를 생각해보면 양면적인 평가가 늘 같이 있잖아요. 제가 리뷰에서는 좋은 이야기들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로이 디즈니 같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들, 무엇보다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마주쳤던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입체적으로 전개가 되어 있어요. 무척 두껍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 월트 디즈니였어요. 두께가 좀 장난이 아니긴 하죠. 좋아요와 구독은요, If you can push, you can do it 입니다. 바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